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은 한 소녀와 그의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녀의 이름은 미선, 평양의 고급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죠. 그곳에서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성적 덕분에 그녀의 친구들과 더불어 미녀 삼총사로 불리며 학교와 주변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답니다. 미선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책임 기술자로 일했고 그녀의 두 친구 영희와 수진의 부모님은 당의 고위직에 계셨죠. 이들은 모두 평양에서 이름난 집안이었고 그 토대 덕분에 이들은 학교에서 더욱 주목받는 존재였고 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자부심은 그저 외모나 가정 배경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인류 교육을 받으며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일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자신이 지닌 토대와 특권적 위치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학업에서도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학교 행사나 발표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셋이 같이 다니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뒤돌아보며 이쁘다고 수군거릴 만큼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진 우리는 학교에서 미녀 삼총사라 불렸고 그러한 사실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선과 친구들의 인생을 뒤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매년 중앙당에서 오가의 간부들이 평양의 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특정 기준에 맞는 여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명예로 여겨지기도 했고 그들은 자신이 이 선발에 포함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선과 그녀의 친구들 역시 그들이 찾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된 해 간부들이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미선과 그녀와 두 친구 수진과 영희는 미녀 삼총사로 불릴 정도로 출중한 외모를 자랑했고 당연히 이 선발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날 교실의 분위기는 긴장과 기대가 혼재된 상태였습니다. 미선은 속으로 자신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평소에 들어왔던 여러 소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의 고위 간부들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단지 외모와 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선발된 여학생들이 김정은 별장에 간다는 소문 등이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루머처럼 느껴졌으나 막상 그 순간에 직면하니 한층 더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간부들은 학생들의 외모와 신체 조건을 세밀히 살펴보고 간단한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했습니다. 그 평가 과정은 극도로 형식적이었으며 시험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미선과 박영희 그리고 임수진이 오가에 합격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3명이나 오가에 합격한 것은 실로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북에서는 오가 합격은 많은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지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며 당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좋은 토대 그리고 빼어난 미모 등을 갖추고 있고 시험에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탈북자가 한 명도 없는 집안이어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너무나 기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미선과 친구들은 힘차게 답했습니다. 미선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쩐 일인지 크게 기뻐하지 않으셨고 침묵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선은 부모님의 표정에서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혼란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겉으로는 축하의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에는 알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의 아버지는 당의 일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오가에 선발된 딸의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책 때문에 알게 된 정보로 딸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리고 그 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든 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체제에 순응해야 하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가의 기쁨조에는 만족조, 행복조, 가무조, 행사조 등으로 나뉘어 훈련을 받고 김정은을 위해 선발되었지만 신체 검사에서 몸의 흉터라도 발견되면 탈락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미선의 어머니는 더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당과 지도자에게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딸의 앞날이 불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쁨조라는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미선이 눈치채지 못하게 식탁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딸아, 이 일은 영광이지만 언제나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미선이 기차에 오르던 날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고향을 떠나는 순간을 그녀의 마음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김정은 장군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속으로 반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길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마지막 눈맞춤은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분명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눈빛을 떠올리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점점 고향의 풍경이 멀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이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차 안에서 친구 영희와 수지는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 친구는 평소처럼 장난을 치며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웃음 속에는 분명히 감추려는 기대와 불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아니, 이 길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앞날에 닥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미선 씨와 친구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검사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는 그저 기초적인 검사로 여겨졌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점차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일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마친 후 갑작스럽게 군인들이 후보자들을 줄 세워 남자 의사가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후보자들은 긴장한 채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고 미선은 속으로 차가운 불안을 느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친구는 어두운 방에 들어섰고 방 한편에 앉아있는 남자 의사가 그들을 음흉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차례로 그들에게 외설적인 질문을 던졌고 신체를 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기구가 몸에 닿을 때마다 미선은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아직 남은 수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영희와 수진 역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미선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육체적 몸은 부모가 주었지만 장군님께 감사하라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당과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저 기쁘게 버텨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이 체제의 일개 도구로 전락했음을 깨달았고 그것은 어린 그녀에게 더욱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알몸으로 서야 하는 더 큰 수치의 순간이었습니다. 5명의 남자 심사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들은 미선과 그녀의 친구들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미선과 친구들의 몸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선이 그녀들에게 가져다준 굴욕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참아야 해.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기도 해. 끝까지 견뎌내야만 해.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미선과 친구들은 기쁨조로서의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가족과도 연락을 할 수 없는 우리는 교육이 끝나면 우리는 최고 지도자가 묵는 숙소나 별장 등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만족조에 배정된 영희는 성에 관련된 전문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나와 수진이는 행복조에 배정되어 안마와 마사지 기술 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사지 기술을 연마하는 수업 중 미니스커트를 입고 술을 따르는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전통 무용이라는 춤도 배웠습니다. 기쁨조는 어느 조에 속하든 모든 수업을 어느 정도 다 배워야 했습니다. 이 훈련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미선은 처음엔 단순한 접대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마사지와 술만 따른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자신의 몸을 철저히 당의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훈련임을 깨달았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속옷만 입은 채로 전통 무용을 추며 고위 간부들에게 술을 따르는 연습은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하나의 장식품이 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선은 마치 자신이 사라져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남성의 옷을 능숙하게 벗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훈련은 그저 단순한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국을 위해 상대방을 위한 도구로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선은 자신이 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과연 조국을 위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저 체제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단순한 훈련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미선은 자신의 자아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선과 친구들은 서로에게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 고통을 더욱 실감나게 하지 않으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과정은 매우 비인간적이었고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이 사람이라기보다는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영희는 한 해외 인사의 눈에 띄어 개인적으로 불려갔습니다. 그 인사는 북한과 협력 관계에 있는 고위 외교관으로 영희에게 그의 요구를 강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희는 심각한 굴욕과 폭력을 겪었고 점점 더 내성적이 되어갔습니다. 미선은 영희가 겪은 일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녀를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제의 통제 아래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고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점차 외부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는 미선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 일한다는 건 기만이야. 기쁨조는 단순한 놀이개일 뿐이야. 우리는 그들이 필요할 때만 쓰이고 그 후에는 버려지는 존재야. 그 말은 미선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고 영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자살 소식은 미선과 수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영희가 겪은 고통과 절망은 그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영희가 겪은 일들을 곱씹으며 자신들 또한 이 체제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영희의 죽음 이후 미선과 수진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느꼈던 체제에 대한 충성과 희망은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체제 속에서 미래를 그릴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더 큰 고통이 찾아오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희의 죽음 이후 미선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영희의 마지막 말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자신이 그동안 체제에 충성한다고 믿었던 것이 실상은 남성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자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선은 이제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목숨을 걸고 탈북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영희가 겪었던 절망과 분노를 기억하며 더 이상 그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선은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유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더 그녀는 체제가 강요한 억압과 굴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체제의 도구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미선과 수진은 북한의 감시체제가 얼마나 철저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쁨조에 속한 여성들은 더욱 강력한 감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탈북 계획을 세우면서도 계속해서 실패할 경우 어떤 끔찍한 처벌이 따를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 친구는 밤늦게 몰래 숙소에서 빠져나와 밀수업자들과 접촉하기 위해 남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국경 부근에서 검문소를 지나는 일이 너무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인들의 눈을 피해 산길을 따라 국경에 다다르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선과 수진은 목숨을 걸어야 했고 군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며 하루 종일 산속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미선과 수지는 체제의 억압이 얼마나 자신을 옥죄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수지는 침묵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미선도 자신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는 감옥이나 처형이라는 최악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밀수업자들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완전히 신뢰를 줄 수는 없었지만 미선과 수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그들을 숨겨주고 밤이 깊었을 때 몰래 국경을 넘는 경로를 알려주었습니다. 탈북 경로는 험난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국경을 넘기 위한 여정은 그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친구와 둘이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견딘 그 고통이야말로 그들에게 자유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미선은 국경을 넘으며 끊임없이 미선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실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내었습니다. 그녀는 영희가 겪었던 비극을 기억하기도 하며 이 모든 고통이 결국 자유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되새겼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북한의 감시와 처벌을 피한 것만으로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했지만 새로운 위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붙잡아 북한으로 송환하는 중국 당국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한 후에도 그들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미선과 수지는 자신들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한국으로의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브로커들과 접촉한 후 두 친구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위험한 탈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과정은 탈북만큼이나 험난했습니다. 국경을 넘고 나서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한 경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미립국 브로커들을 통해 미얀마를 거쳐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특히 밀수업자들은 그들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도 남성들이 주는 성적 위협은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선은 자신이 다시 체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 공포는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딜 때 미선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사회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체제에서 겪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미선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북한에서의 경험이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미선과 수지는 함께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에서의 고통을 뒤로하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찾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선은 끊임없는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영희의 죽음을 떠올리며 자신이 더 빨리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녀를 가끔씩 잠식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체제의 억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북한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영희의 죽음을 기리며 그가 남긴 말들을 되새기며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운 땅에 있지만 그 자유가 그녀에게 치유를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녀가 체제 속에서 상실한 자아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녀는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수진 역시 비슷한 여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미선과 수진은 서로를 위로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영희가 남긴 말들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할 때만 쓰이고 그 후에는 버려지는 존재야.
이 말은 미선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미선과 수지는 한국에서 치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심리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통을 말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영희와 수진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굴욕을 다시 떠올리며 그녀는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치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선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탈북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미선의 탈북으로 어려움을 겪을 부모님들을 모셔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과 수지는 열심히 돈을 벌어 탈북 비용을 마련하기로 한 계획을 세운 후 이제 잠도 잘 수 있고 한국의 발전상과 자유로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멀지도 않은 곳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북한과 남한이 정말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미선은 이제 더 이상 체제에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금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영희를 떠올리며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영희의 죽음을 기억하며 원한다면 영희 부모님도 탈북시킬 수 있게 브로커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에 반대하여 자살한 것도 북에서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수진 역시 미선과 같은 결심을 하며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며 의지하며 한국에 적응해 가려고 노력합니다. 미선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찾아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북한의 기쁨조라는 잔혹한 현실에서 벗어나 억압 속에서 자유와 자신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로 끝맺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한의 기쁨조라는 잔혹한 체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면서도 그 속에서 고통받고 희생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미선과 영희, 수지는 철저히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억압된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 억압을 뛰어넘고 자신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들은 그 과정에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끝내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탈북 이후에도 북한에서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북한 체제의 폭로를 넘어서 인간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자신을 구원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숨겨진 이야기, 기쁨조에 선발되었던 미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과 남한이 지옥과 천국이라고 비유한 미선의 얘기가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평양정보통과 함께 북한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북한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